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DP가 돼요? 키 175 이상인 사람 거수. 아무나 너 오늘부터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너한테 주겠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DP가 이거 할 수 있어요? DP는 영장 체포도 할 수 없고요, 긴급 체포도 할 수가 없죠. 근데 군대에서 이 주인공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DP에 의해서 붙잡혀온 사람들의 최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최근에 그 DP라는 영화가 화제인 것 같아요. 영화가 아니라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인데요. 제가 이제 전직 육군 법무관으로서, 그리고 예비역 소령, 뭐 예비역은 아니지만 아무튼 퇴역이죠. 퇴역한 소령. 퇴역하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요. 퇴역한 소령으로서 할 말이 되게 많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DP 영화를, DP 드라마를 리뷰를 해달라 그런 요청이 많아가지고요. DP가 뭐지?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엊그제 두 편을 봤어요. 그러니까 1화, 2화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아직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DP라는 게 저도 몰랐어요. DP라는 게 군탈 체포조를 말하는 거였더라고요. 영어로 DP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헌병을 MP라고 하는 것처럼, MP는 밀리터리 폴리스잖아요. 그것도 물론 지금은 헌병이 아니라 군사 경찰. 헌병이란 말 자체가 약간 인권 침해적이다. 그래서 이제 군사 경찰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병사들의 이야기인 거죠. DP 역할을 하는 군탈 체포조인 병사들이 탈영한 병사들을 잡는 이야기, 주되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흥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는 내내 정말 할 말이 많았어요. 요소에 주된 이야기 흐름이 아닌 것에도 주변 인물들, 예를 들면은 그 박중사, 헌병대장이 군단장과 테니스를 친다. 그리고 아무튼 이것저것 되게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몇 개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DP를 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영상으로 한 두세 편, 한 세네 편 정도로 만들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한데요. 모든 문제 해결과 어떤 깨달음은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질문은 여러분이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질문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질문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군탈 체포조라는 건 병사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징병제예요. 모병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징병제야. 군에 끌려왔어. 병사야. 근데 얘가 체포를 하네? 긴급 체포를 하네?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니, 얘가 어떻게 수갑을 채울 수가 있지?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징집돼서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가 단지 군사 경찰, 헌병의 병사가 됐다는 것만으로 거리를 행보하면서 사람을 체포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영장을 집행할 수가 있느냐? 그럴 권한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DP라는 영화가 주된 내용이 그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DP가 돼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헌병이 돼요? 거수하잖아요, 거수. 어떤 거수예요? 키 175 이상인 사람 거수.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자, 너네는 오늘부터 헌병. 헌병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키였어요. 되게 웃겨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군대에서는 그렇게 해요. 저는 이제 영천 3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 시간이 다 있어요. 개인 정비 시간이 있거든요. 일과가 다 끝나고, 군대에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지금은 뭐 자유시간이 많이 있겠지만, 저 때만 해도, 나 땐 말이야. 개인 정비 시간에 다 불러 모아요. 앉혀놓고, 이제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중에 유력한 인사가 있는 사람 거수 물어봐요. 뭐 유력한 인사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예를 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나가지 않아요, 절대. 분명히 거수를 하게 만들어요. 그 시간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친척들을 막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지 않으니까 누군가 손을 들고 저의 먼 친척 중에 누군가가 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적어요. 그래, 있잖아. 그래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요, 175 이상 거수해서 걔네들을 헌병으로 분류하는 거, 군에서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단순히 키가 175 이상이어서 헌병이 됐어. 그리고 그 중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DP가 돼요? 박중사가 너 DP 할래?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얘가 네 하죠. 해보겠습니다 했다가 군대에서 해보는 게 어딨어.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DP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민간에서요. 바깥에서 경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경쟁률의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수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교육을 다 받고 수사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기도 하고 영장을 집행하기도 하고 체포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라서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나 너 오늘부터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너한테 주겠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군대에서 이 주인공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사 기관은요,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 기관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래 왔고요. 그것을 방지해 나가는 쪽으로 법이 발전해 왔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그냥 보통 시민이었는데 갑자기 국가의 징집을 받아서 병사가 됐어? 헌병이 175 이상이라는 이유로 헌병이 됐어?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DP가 됐어. 근데 갑자기 나가서 수사가 그렇게 쉬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해봐요. 네. 저는 이 DP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잖아요. 그걸 보고 이게 나한테 적용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걸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드라마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재밌게 보고 감동받았다고 끝날 게 아니라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는요,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면 더 좋겠죠. 자,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적 성장을 할 수 있다.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모두의 인권을 위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법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사회예요. 나한테 적용되는 법을 내가 몰라? 내 손해죠.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찾아볼 때 어떻게 찾아보느냐? 어떤 법이 궁금해. 그러면 네이버 치지 마시고요. 네이버 지식인 쳐봤자 오히려 잘못 알면 해악이 될 뿐이에요. 자, 법제처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걸 운영해요. 이거 웹이거든요. 이 웹은 필수 웹입니다. 다 깔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법을 쳐요. 군사법원법을 쳐야 돼요. 왜 병사가 수사관처럼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군사법원법 46조를 볼게요. 군사법 경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 경찰리로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 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가 뭐냐면요. 요 말이에요. 군사법 경찰리입니다. 리. 우리가 경찰관은 들어봤어도 경찰리는 들어보지 좀 생소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요. 여기 특수한 경우에요. 특수한 영역에서 군사법 경찰리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관의 명령을 받아서 수사를 보조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조. 얘네는 수사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인지 볼게요. 군사 경찰과에 속하는 군인, 인병.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헌병이라고 할게요. 헌병 병과의 병사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군사법 경찰, 그러니까 헌병에 속하는 군인인 병사가 군사법 경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군 검사나 군사법 경찰관의 명령을 받아서 수사를 보조한다. 군사법 경찰관인 박중사의 명령을 받아서 이 DP 애들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보조하는 거예요. 얘는 보조자예요, 보조자. 얘는 수사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볼까요?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되어 보안 업무에 종사하는 병. 이건 뭐예요? 옛날에 기무사잖아요. 기무사병. 기무사에 있는 병사들. 그 다음에 헌병에 속하는 병사들. 그리고 또 있죠.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 경찰리로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이건 이제 군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은요. 그 정보활동을 하는데 그 직원들 중에 몇 명을요. 군사법 경찰리로 지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보조. 그러니까 법에서는 이렇게 3명을요. 군사법 경찰리로 지명해요. 민간 경찰도요.
사법경찰리가 있죠. 근데 그거는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요. 여기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건 뭐예요? 얘네들은 그냥 보조자일 뿐이다.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수사관이 아니에요. 자, 그럼 얘네가 어떻게 긴급 체포를 하지? 그걸 한번,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볼게요, 여러분. 자, 역시 군사법원법이고요. 232조의 3에 보면요. 긴급 체포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군 검사나 군사법 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상황이 긴급하여 보통 군사법원 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긴급 체포인데요.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장 체포가 기본인데 아주 긴급해. 범죄자가 내 눈앞에 있어. 그럼 영장 청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일단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죠. 누가 갖고 있어요? 군 검사하고 군사법 경찰관입니다. 관. 여러분 법을 볼 때는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법사위원회에 가서 자꾸 수정을 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글자를 오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군사법 경찰관이잖아요. 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군사법 경찰 리는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 볼까요? 영장 체포 볼까요? 영장 체포 마찬가지예요. 영장 232조의 2 영장에 의한 체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주체를 보셔야 돼요. 주체.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죠. 누가 해요? 군 검사가 하거나 군사법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군사법 경찰리가 나와요? DP가 이거 할 수 있어요? DP는 영장 체포도 할 수 없고요. 긴급 뒤에 나오는 이 긴급 체포도 할 수가 없죠. 왜 못해요? 왜냐면 얘네는 보조자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이 작구에 구속돼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군탈 체포조들이 어떻게 수갑을 이렇게 채우고 그걸 하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분분한데요. 이제 이런 판례가 있었죠. 군사법원법에 보면은 자, 이런 경우를 상정해봐요. 자, DP들이 체포를 하러 왔어. 2인 1조가 돼서 움직이잖아요. 2명이 왔어. 근데 보통 도망가지. 순순하게 체포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항을 해. 그걸 제압을 해. 제압하는 것도 사실 그게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니까 적법한 공무 집행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저항을 제압하는 거는 폭행이죠. 그럼 얘가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애들이 집행을 해야지 폭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돼요. 자, DP가 잡으러 왔어. 저항을 해. 폭행을 했어. 폭행으로 제압을 했어. 그러면 얘 입장에서 이 탈영병 입장에서 나는 불법하게 체포당했다. 왜? 쟤네는 나를 체포할 권한이 없다. 왜? 쟤네는 사법경찰관이 아니니까. 쟤네는 그냥 경찰리에 불과하고 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할 뿐이지 체포를 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법상으로 보면 되게 그 말이 일리가 있죠. 그리고 이런 거죠. 군탈 체포조가 얘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얘를 제압하다가 얘를 폭행을 했어. 그러면 뭐가 돼요? 정상적인 업무 집행이라면 이게 공무 집행 방해가 돼요.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공무 집행이 아니다. 왜? 쟤네는 권한이 없으니까. 경찰리에 불과하니까. 만약에 그 현장에요. 군사법 경찰관이 있어서 그 경찰관의 지시에 의해서 쟤를 체포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 박중사가 있어. 그래서 박중사가 체포를 하는 과정을 옆에서 도와주는 건 괜찮아요. 보조해주는 건. 근데 그게 아니라 박중사도 없어. 그냥 얘네 둘이 돌아다니다가 얘를 발견했어. 그래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아니면 긴급 체포를 해.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는요. 그렇게 업무를 해왔죠. 근데 이게 법원에 가서 다투게 되면요.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것을 DP의 이런 행동을 정당한 공무 집행으로 보는 판례가 있지만 이 판례는 분명히 옛날 판례고요. 분명히 문제가 되고 이것을 대법원까지 가서 다툰다면 분명히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법원 판례도 군사법원의 판례였거든요. 지금 이제 군사법의 일부 독립에 관한 법률이 지금 통과가 돼서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P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재미있게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요. 그걸 한번 고민해보세요. 분명히 고민거리가 있거든요. 아니, 병사가 키가 175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사람들을 체포한다? 수갑을 사용한다? 장구류를 사용해서 사람을 체포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인해서 부대로 복귀한다? 그 모든 과정이요, 인권 침해 요소가 분명히 있고요. 이게 국가 형벌권을 발동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문제로 접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DP라는 사람들이, 군탈 체포조가 나가서 탈영하는 사람들이 사고 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런,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국가 시스템이. 이게 맞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틀리면 고쳐야죠. 고쳐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이 DP라는 드라마가 그런 촉발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 다음 편 예고. 다음 편을 예고하자면요. 군탈 체포조의 활동으로 체포된 탈영병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부대로 끌고 왔어.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죠. 군사법 시스템이 이제 겨우 시작되게 된 거죠. 어떻게 되지? 얘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복귀했으니까 군생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처벌받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래서 다음 편 영상에서는 DP에 의해서 붙잡혀온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어디로 갈지 몰라? 아, 저기요? 야, 이쪽은 무서워서. 별로 못 가네. 내가 글로 갈 때 잘 바뀌어. 최대한 세게. 어디로 갈지 모른다잉. 아, 이모한테 하면 돼요? 잠깐만. 얘들아, 10분만 더 해. 너무 추워서 안 돼. 이랬다, 이랬다. 안녕하세요. 안 할래요, 반전하고. 나도 안 할래. 추워. 반전 나 갈래. 왜 이렇게 높아?